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오늘은 와이드 리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이드 리시버는 쿼터백이 던진 패스한 공을 받는 캐치, 리시빙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쿼터백이 던진 공을 받는 포지션입니다. 수비를 제낄 정도로 주력이 좋아야 하고, 수비를 잔발로 또 제끼기 위해 민첩함도 뛰어나야 하고, 시작선 부분에서 수비와 몸싸움도 심하기 때문에 체격도 굉장히 다부져야 하죠. 동시에 공중에서 몸의 방향을 바꾸면서 캐치를 해야 하는 등 공격 측에서 가장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모인 포지션이 바로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입니다. 압도적인 스피드와 잔발로 수비를 제치고 공중에 뜬 공을 달리면서 혹은 점프한 뒤에 눈으로 쫓으면서 수비에 강력한 제재, 때로는 더블팀, 트리플팀 사이에서도 공을 낚아채는 걸 보면 감탄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수많은 소년들 그리고 팬들의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포지션이자 더불어 패싱 게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몸값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라이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포지션이 바로 와이드 리시버들의 슈퍼 캐치죠. 운동 능력, 캐치 능력, 쿼터백과의 호흡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리시버가 한 특급인 선수와 리그 평균인 선수 사이에서 실력 차이도 꽤 있는 포지션 중 하나입니다. 하이라이트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팀 내 운동 능력이 제일인 경우가 많아서인지 와이드 리시버들은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NFL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성공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 즉 패스를 해주는 쿼터백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와이드 리시버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인공병, 혹은 디바병에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리그를 대표할 특급 리시버들은 더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리그를 대표할 특급 리시버들 역시 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수비에 이목을 끌어서 수비의 더블팀, 트리플팀을 유도해 아군을 더 비게 하는 역할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특급 리시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운동 능력 그리고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한테 공이 오지 않은 채로 공격이 안 풀릴 때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자기가 1대1인데 혹은 오픈인데 쿼터백이 자기를 못 발견할 때 체감되는 답답함도 클 것이고, 특급 리시버와 평균 리시버 간의 차이가 꽤나 크기 때문에 아군 리시버가 완전히 열린 상황이거나 자기가 더블팀 혹은 트리플팀을 당한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나 자기에게 던지는 것이 팀의 공격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특급 리시버죠. 몇몇 특급 리시버들은 이러한 답답함을 참지 못해 대외적으로 이를 표현했다가 팀의 화합을 망치는 디바라는 비난을 강력하게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리그 특급 리시버와 평균 리시버 간에는 수비와 경합 상황 중에 캐치를 해내는 능력에도 큰 차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캐치 후에도 필드를 전진하는 역량 부분에서도 차이가 극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급 리시버들의 믿음이 꼭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현 방법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쿼터백 그리고 감독에게 왜 내게 공을 안 줘? 공을 달라고! 라고 말하지 않는 특급 리시버는 없다고들 하죠. 굳이 롤로 비유를 하자면 특급 리시버가 라이너로서 팀의 캐리력이 제일 높은 라인이자 자원인데, 정글이 자기를 시팅 안 하고 망한 라인만 계속 가는 정도의 답답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튼 오늘 이 특급 리시버의 존재감과 아이러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팬들로부터 누구보다 미움을 받는 감독을 한 명만 뽑으라면 주저없이 휴스턴 텍산스의 빌 오브라이언일 겁니다. 여러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멍청한 움직임을 뽑으라면 팀 내 에이스 리시버이자 리그를 대표할 특급 리시버인 디안드레 호킨스를 카디널스 헐값에 넘겨준 거죠. 디안드레 호킨스가 빠진 후에 리그 에이스로 뽑히던 쿼터백 드쇼 왓슨의 퍼포먼스는 호킨스가 있을 때 대비 곤두박질 쳤을 뿐만 아니라 텍산스의 성적 또한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라고 할 만큼 전년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디안드레 호킨스를 얻은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전년도에 비해 아주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팀의 쿼터백인 카일러 머니 또한 성적이 엄청 향상되었습니다. 수비와 경합 상황에서도 공을 언제나 낚아채줄 수 있는, 그리고 잡은 뒤에도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특급 리시버 디안드레 호킨스의 존재가 엄청 도움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쿼터백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믿고 던질 수 있는 리시버가 생긴 거죠. 다시 롤로 한번 비유를 해자면 정글러가 언제든 갱만 가면 필킬을 내주는 호응과 캐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라이너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카일러 머리 외에도 추가된 특급 리시버의 덕을 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버팔로 빌스의 조시 알렌인데요.
리그 정상급 리시버인 스테판 딕스의 영입으로 그의 스탯 또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뛰었습니다. 카일러 머리와 똑같은 이유로 믿음직한 타겟, 패스할 곳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두 어린 쿼터백들 카일러 머리와 조시 알렌에게 큰 위험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급 리시버의 추가는 앞서 말한 두 가지 경우처럼 언제나 팀의 플러스인 필수적인 존재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특급 리시버는 자신에게 공을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공격은 그 공격 옵션이 막히게 되면 굉장히 무력해지기 때문에 특급 리시버의 존재가 오히려 팀의 밸런스를 해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급 리시버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쿼터백 혹은 쿼터백의 의사결정에 더 크게 반발할 수가 있죠. 그로 인해 쿼터백과 와이드 리시버 둘 다 자존심이 세면 라커룸을 완전히 둘로 쪼개버릴 수도 있고, 쿼터백이 젊고 어린데 디바 기질이 강한 와이드 리시버가 오게 되면 오히려 쿼터백의 리더로서의 성장이나 입지 확보를 방해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위에 말한 애리조나 칼디널스의 카일러 머리와 버팔로 빌스의 조시 알렌의 두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완벽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와 와이드 리시버 오델 베컴 주니어입니다. 베이커 메이필드는 2018년 1라운드 1픽의 선수로서 데뷔해인 2018년에 쿼터백 신인 부문 기록들을 대거 갱신하면서 자신이 왜 1번 픽인지 보여줬죠. 거만한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과한 스타성, 작은 키, 특출나지 않은 팔과 어깨, 발까지 프로에서 통하지 못할 거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특유의 자신감 그리고 스웨거를 내뿜으며 자신이 왜 1번 픽인지 보여주고 과한 스타성으로 오히려 수많은 팬들을 만들어내며 오랫동안 절망에 빠진 브라운스를 구원해줄 영웅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리그 정상급 리시버인 오델 베컴 주니어가 브라운스에 오게 됩니다. 오델 베컴 주니어로 말하자면 2014년 1라운드 12번 픽으로 뽑힌 선수로 제가 역사상 본 가장 충격적인 캐치인 더 캐치로 대표되는 선수인데요. 넘어지는 상황에서 수비와 거리를 벌리면서 어깨 뒤에서 단 3손가락으로 공을 잡아낸 무시무시한 플레이죠. 이 하나의 임팩트 플레이 외에도 데뷔 후에 역대 누구와 비교해도 수준급의 커리어를 밟아가던 꾸준함까지 장착한 리그 정상급 리시버였습니다. 더불어 뉴욕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스타일리시한 외모와 플레이 스타일, 어느 운동을 해내도 잘했을 것 같은 압도적인 운동 능력으로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 중 하나가 바로 뉴욕 자이언츠의 오델 베컴 주니어였죠. 많은 사람들이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하면서도 실력도 갖춘 베이커 메이필드와 오델 베컴 주니어의 퓨전이 올해 카일러 머리와 디안드레 홉킨스 혹은 조시 알렌과 스테판 딕스의 시너지를 당시에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죠. 사람들이 베이커 메이필드와 오델 베컴 주니어의 퓨전에 거는 기대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19시즌의 베이커 메이필드, 오델 베컴 주니어는 두 명의 커리어상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베이커 메이필드를 향했죠. 베이커 메이필드를 버스트라고, 버스트는 한글로 하면 먹튀가 제일 비슷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많은 기대감을 받고 상위 픽에 드래프트된 선수가 기대만큼 못할 때 버스트라고 합니다. 여튼 베이커 메이필드를 버스트라고 부르고 최대 리그 평균급, 그가 해봤자 최대 리그 평균급 정도의 쿼터백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생겨났죠. 전년도에도 나쁘지 않던 공격진에 리그 최고 리시버를 추가해줬는데도 오히려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더 죽을 썼으니까요. 그렇게 베이커에 대한 의심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에서 19시즌을 마무리하고 20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시즌에서조차 베이커가 못할 시 방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올해 시즌 초에 큰 활약 혹은 자신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참을성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감독이 온 것에 대한 유예기간으로 본려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의 참을성 또한 바닥날 정도로 큰 활약을 못 보이던 때에 오델 베컴 주니어가 7주차에 부상을 당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급 리시버인 오델 베컴이 빠지면서 더한 침체를 겪을 거라고 예상하던 베이커 메이필드가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줬죠. 정확도, 패스야드,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 안정성, 꾸준함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치월장한 실력을 보여줬고 이게 팀 성적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비단 오델이 자신에게 공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오델은 자이언츠에서의 디바성을 많이 죽인 채로 브라운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오델이 이러한 디바짓을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쿼터백인 베이커 메이필드와 감독인 케빈 스테판스키 입장에서 특급 자원인 오델을 활용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오히려 그의 존재가 사라지자 이러한 강박감이 없어지고 둘의 시야가 더 넓어지면서 팀의 공격이 더 밸런스를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볼 때 과연 특급 리시버가 정말 팀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더 들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한 팀의 성패가, 그것도 NFL 팀의 성패가 한 명의 전적인 책임이라 하는 것은 좀 믿기 힘든데요. 감독의 전술, 쿼터백과의 호흡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예를부터 특급 리시버의 추가 혹은 제외가 팀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게 전 참 재밌더라고요. 올해는 특히나 같은 해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